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14페이지부터 오늘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 간단하게 전체적인 내용들하고 우리가 총론 부분에서 그 1조, 2조를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조에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하게 된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그 조문을 지난주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동산 전문성이란 말을 기억하라겠죠. 거기 그 다음에 뭘 기억하라겠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국민 경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것을 시험 전까지 구별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2조에서는 그 우리 법에서 사용하는 그 법률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6가지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거기 그 중개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 중개에서는 뭐예요? 중개의 3요소를 기억하면서 그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조문을 반드시 외워야 돼. 그냥 막 진도만 나가봐야 여러분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 다음에 중개업, 중개업에 대해서도 거기 우리가 지난주에 중개와 중개업에 대해서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 법조문을 그대로 알아야 이제 다음 내용이 이어지지. 지난주 걸 뭐 다 잊어버려 버리면 오늘 또 헤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난주 걸 알아야 다음 시간에 연결되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아주 논리적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봤어요. 자격증만 취득한 자. 네 번째가 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라 해서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자. 그 등록한 자에는 거기에 나와 있듯이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었지. 법인하고 공인중개사, 중개인. 그래서 지난주에 그 중개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자세히 했었죠.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뭐예요?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 보조원을 얘기했었잖아요. 그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한다는 거, 이런 거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 조문들을 그대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그 14페이지에 그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 대상물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내년에 이제 중개업을 할 때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밥그릇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밥그릇이 이런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뭐 건축사 다 자기 영역이 있어요. 업무 영역이. 그래서 우리 개공에 대한 업무 영역도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목차에다가 줄을 치고 우리가 시험을 마쳤는데, 그 1번에 보면 토지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대한민국의 법의 체계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순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률은 국회가 만들었다 있잖아. 그래서 법률로 정해진 게 거기 나와 있는 토지하고, 오른쪽 페이지 뭐예요? 건축물, 그 다음에 그 하단에 토지, 정착물, 이렇게 해서 법률로 정해진 게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면 시행령, 대통령이 정한 게 또 3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임목, 그 다음에 공장, 재단, 이걸 광업재단이, 그 학계론에 가면 이걸 준부동산이라고도 해요. 이걸 협의의 부동산에서 우리가 민법상 부동산 할 때는 이 3개를 말합니다. 학계론에 가면 준부동산은 바로 또 이 3개를 말해. 따라서 우리 법에서 정해놓은 게 6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법으로 정해졌다 해서 법정 중개 대상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6개를 그대로 일단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용은 뭐 차치하고라도, 내용은 지금 보다시피 이제 보면은 조금은 알 수 있듯이 이런 민법이나 공법, 공시법 뭐 종합적인 내용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개 대상물은 매년 시험에 나오지만 여러분이 한 번 듣고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으로 이제 정리하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들이 정리가 돼 나갑니다. 자, 그럼 1번에 보면 그 토지라고 보면 토지, 보세요. 여러분 토지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 삼척 동자도 아는 거지. 우리가 민법에서 우리가 물건이라고 할 때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동산과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크게 물건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동산 중개업자가 아니라 뭐예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토지가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중개 대상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뭐 토지가 중개 대상물이다 뭐 이렇게만 사실은 알면 되는데, 토지에 대한 개념도 잘 뜯어보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시법 시간에 이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 시험은 우리 과목은 이 토지가 부동산이고 중개 대상물이다 이렇게만 사실은 시험 때까지 알면 되는 것인데 그 몇 개를 좀 써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법에 도움을 주고자 간단하게 그 1번의 첫 번째 줄만 보세요. 그 토지의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는 일정한 범위 지면에 소유권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상하에 미친다 해서 민법 212조가 있어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정당한 이익이란 말을 하나 기억하면 돼. 정당한 이익.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토지를 A가 뭐 200평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200평. A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 평수가 200평이래요. 그럼 200평이라는 개념은 뭐냐? 여러분들이 공시법에 가면 지적법 시간에 그 필지라는 걸 공부하게 됩니다. 그 토지는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이렇게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남한이 뭐 3,600만 필지가 있다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필지로 소유하는 거예요. 필지로. 등기도 필지로 돼요. 그러니까 200평짜리도 한 평이 아니 필지가 있고 300평, 10,000평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면적이 다른데 그럼 A가 만약에 200평의 한 필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걸 이제 B에게 이제 매매를 한다. 그럼 이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지. 이랬을 때 중개업자는 이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럼 토지라는 구체적인 개념은 여러분 토지는 뭐예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지표가 있고 땅 밑으로 지하. 내가 뭐 지하수를 내가 파내겠다. 지하수를. 그래서 용출이 돼서 뭐 공장을 돌리겠다. 또는 뭐 농작물을 경작하겠다. 그래서 이 지하가 있고 또 지상이 있어 이렇게. 그럼 내가 땅 200평의 소유자인데 그럼 이 지표만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저 밑에 지하까지 주장할 수 있느냐? 지상으로는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삼명 공간을 소유권의 범위라 그래요. 그럼 무한정 내가 주장할 수 있느냐? 저 밑에 수백 미터 밑에까지 계속 땅을 파들어가면 뭐요? 나중에 마그마가 흐르죠. 멘틀 이게 지하 밑에는 마그마가 흘러갔다니잖아. 용암이 그 분출되는 것이 화산 아니야. 그러면 거기까지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당한 이익. 그게 핵심이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까지만 주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수가 이렇게 흘러요. 지하수가. 내가 지하수를 용출해 가지고 농작물을 경작을 합니다. 근데 옆에 땅에 뭐 큰 공장이 들어오면서 지하수가 다 고갈돼 버렸어. 이 사람이 다 파다 써버려. 농작물이 다 말라 죽었어요. 그럼 이런 민법에 가면 이 상린관계라 해가지고 토지와 토지 이웃 간에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 자리가 지하수를 그동안에 계속 이용해 왔는데 이 큰 공장이 들어오면 다 말라버렸어. 그러면 이게 내 소유권의 침해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럼 이 자리에게 지하수를 파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들어오면서 말랐느냐 이런 게 가뭄 때문에 말랐느냐 이게 항상 법적인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 이게 들어오면서 다 말라버렸더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입증해서. 왜? 내가 지하수를 정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었잖아 지금. 이런 것들을 말해요. 또는 우리 집 주변에 사격장이 비행기 사격장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내가 양계장을 하는데 닭이 산란율이 떨어지더라. 뭐 가축 농장을 하는데 가축들이 놀래가지고 수태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새끼를 못 낳아.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 언론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해외 같은 데는 특히 심하죠 이게. 그러면 이런 소음으로 인해서 이 자가들이 고통을 받아서 짐승들도 고통을 받지 사람뿐만 아니라 소음공해. 그러면은 이걸 인과관계가 있으면은 다 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돼요. 결론은 지하와 지상까지 미치는데 정당한 이익을 침해당하면 여러분들이 소유권자로서 주장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첫 번째 얘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법적인 권리의식이에요. 권리의식이. 알아야 뭐 주장을 하지, 알아야. 그러니까 아마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법에 뭐 이런 것도 있구나. 이제 이런 것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거기 두 번째 줄에 암석, 토사, 지하수 등과 같이 토지의 구성 부분을 이루는 것은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법적으로는 그 대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토지를 매매한다. 그러면 지하수 따로 팔고 흙 따로 팔고 모래, 자갈
암석 이런 걸 따로따로 거래하느냐, 그게 아니라 토지라고 하면은 그 일체의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토지를 이루기 때문에 토지를 팔았다 하면 일체가 다 거래를 되는 것이지 별개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중개업자도 토지를 중개했다는 것은 뭐예요? 일체를 중개했다는 것이지 그것이 분리되면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굳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문제 지문을 찾는다면 토지 일체가 중개 대상물이지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분리되면 중개 대상물이라 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1년 내 이것만 알면 돼. 사실 이것도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잘 아닌데 여러분 토지라는 것은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거기 토지 거래에 있어서 지표와 지하를 또 분리해서 따로따로 또 처분, 매매할 수 있느냐. 지표는 B에게 팔고 또 여기 지표부터 50m 밑에까지는 C에게 팔고 또 50m 밑에 100m까지는 D에게 팔고 200m까지는 E에게 팔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막 처분을 할 수 있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로서 거래가 되는 것이지 이거 따로따로 이렇게 거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중개 대상물은 토지 전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얘기야. 사실은 뭐 우리 법에서는 뭐 시험에서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토지를 쪼개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적법이나 이제 민법을 공부할 때 이런 내용들을 하게 돼요. 따라서 일체가 중개 대상물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번의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민법을 또 해야 돼. 지금은 기초 과정입니다. 기초. 여러분들이 이제 1월 달에 되면 기본서가 나오고 이제 그때부터 순환이 되는데, 그럼 여러분 지금 다른 과목도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뭐 이 부분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다 민법 얘기거든 지금. 그다음에 공법에 가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공시법. 그러니까 지금은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여러분 저당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초 때는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토지가 부동산이고 중개 대상물이다. 토지 일체가 중개 대상물이다. 이거 이외에는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는 것이, 자, 오른쪽 페이지 2번으로 가봐요. 건축물. 이제 여러분들이 또 토지가 부동산이라는 걸 알았고, 두 번째는 이제 건축물이에요. 또 이게 건축물. 그러면 또 건축물은 또 뭐냐? 뭐 기둥만 세우면 건축물이냐? 인테리어 공사까지 끝나서 준공이 떨어져야 되냐?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는 막연히 생각했지만 이제 법에서는 또 그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서 어느 때부터 건축물이라 할 거냐? 그러면 우리는 건축물이 중개 대상물이니까 도대체 건축물이 어느 시기부터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공법. 근데 공법 시간에 가면 여러분들이 건축법을 공부하거든요. 그럼 거기 이제 건축법 2조를 보면 건축물의 정의가 딱 내려져 있어요. 그걸 우리 법이 인용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번의 의의가 바로 건축법 2조를 쓰는 거예요. 자,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하면 그랬잖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거기다 줄을 쳐야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게 이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그건 공법 시간에 물어요. 시험에서. 우리 시험은 그런 거 안 물어. 그냥 인용에다 쓰는 것 뿐이지. 최소한의 지붕과 기둥 또는요 미시야. 또는이라고 되어 있잖아. 벽. 그럼 벽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죠. 선택이잖아. 또는 이걸 갖다가 이 미스로 바꿔가지고 여러분 또 시험을 틀리게 하는 거야. 벽도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주유소 같은 데 가보면 지붕하고 기둥만 있죠. 벽이 없잖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붕, 기둥, 이 골조가 쓰면 건축물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공사가 진행됐으면 아직 전기 배선도 안 깔았고 이제 벽도 막 쌓기 시작하고 상수도 뭐 이런 걸 관을 묶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 짓고 있어 현재. 짓고 있는 것도 우리가 건축물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외곽지로 뭐 야외로 나간다. 그러다 보면 막 양수리 같은데 저 뭐 양구 그런 쪽에 가다 보면 건물 짓다가 방치된 것들 있잖아. 보도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것도 건축물이잖아. 그럼 그것도 중개업자가 중개할 수 있어 없어? 네? 아, 건축물은 다 중개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물이 소유자가 누군가 조사를 해서 또 필요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옛날에 저쪽에 그 건물 짓다가 무슨 뭐 예식장인가 짓다 부도 나가지고 그걸 인수해서 기숙학원 만들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중개업자들이 이런 방치된 것들도 건축물이니까 이런 거 물건 조사하고 가지고 있다가 살 사람 있으면 중개하면 된다니까.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귀신 나온다고 도망다니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건축물 짓고 있는 것도 여러분 중개할 수 있어요. 또 그럼 짓고 있다는 것은 현재 등기가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겠지. 여러분 준공이 떨어져야 등기할 수 있거든. 그럼 미등기 건물도 건축물도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또 우리는 건축물이라고만 돼 있어요. 이런 물리적인 형태를 갖추면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게 허가를 받고 지었냐 안 받고 지었냐 이런 건 또 따지지도 않아. 그 무허가도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기억하면 되죠. 따라서 거기 2번에 중개 대상물 범위에서 3번을 봐봐요. 3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줄만 치면 되고. 지금 노원에 가면 5년째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 5년째. 결국은 속기사 따갖고 나가더만. 이 자격증은 못 따고. 그냥 냈다 쓰는 거예요. 적자 생존. 적자. 이 적자 생존이야. 이게 우리나라 교육을 지금 망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 그냥 대학생들도 적자 생존이래. 냅다 농담까지 다 쓴대. 시험지에다 농담까지 써주면 A학점 나온대. 그냥 취업시켜놓고 뭐 토론해보면 아무것도 모른대. 그냥 이게 창조 경제는 이미 교육에서 망가져버린 거지. 이게 그 국영수 같은 거 빨리 없애버리고 그런 걸로 줄 세워가지고 그냥 1류대 2류대 3류대 해가지고 신분을 만들어버리고 실제 기업 가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 패턴도 빨리빨리 바뀌어야 돼요. 21세기 지금 선진국은 뭐 교육 시스템부터 모든 게 바뀌어 나가는데 우리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국민이 분노의 공분에 쌓여서 5%대도 지지가 안 되는 지금 이런 현상이 왔는데 오도가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돼가지고 신고립주의 미국을 최치상의 우선국으로 만들겠다. 모든 무역 장벽도 다 쳐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 전부 다 관세를 높여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그래야 자기 미국 실업자들이 구제된다. 우리는 그냥 다 나가버리고 외국으로. 이게 지금 신고립주의예요. 미국을 살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막 세계는 급변하고 있죠.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었죠. 우리는 우리 후손들이 참 걱정되는 현실이죠. 지금 국민들이 좀 바짝 정신을 차려야 돼요. 후손들이.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뭐 똑똑한 사람들이 잘 하겠지만 우리는 미등기 무허가도 중개 대상물이 된다는 것을 또 여러분들은 또 자기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지. 그게 애국가 아니겠어요? 미등기 무허가에 애우세요. 그렇잖아. 정치인들은 정치 진실되게 국민을 마음에 품고 해야 되고 종교인들은 열심히 신앙을 믿고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만 하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고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덕을 쌓는 것이고 그게 애국하는 길 아니겠어요? 근데 국민이 지금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정치를 걱정해야 되고 이렇게 돼버렸어 지금. 예. 빨리 중심이 잡혀야 되겠는데 이 나라가. 자, 아무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 중개 대상물 범위에서 미등기 무허가 그것도 된다. 그거 하나 이제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 보세요. 그 의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것만 딱 줄쳤으면 끝이요. 이제 안 잊어버려야 돼. 다음 주 되면 밑이라고 하면 또 틀린다니까. 그 다음에 지하 또는 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여러분들 중개업자들 사무소 중개하잖아. 공연장, 점포, 쉽게 알 수 있는 점포, 상가 같은 거, 차고, 창고, 공장지대의 창고, 빈 창고 좀 소개해달라. 그 창고들 중개하는 것도 다 우리 부동산 중개업이라니까. 그래서 이게 건축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번에 1번에 일반 건축물이다. 2번에 집합 건물이다. 이것도 여러분들 공시법, 민법 시간에 해야 돼. 여러분들이 건축물은 우리가 크게 주택을 가지고 한번 보면은요, 이 3층 건물이 있어요. 똑같이. 뭐 1번 일반 건축물이 단독 주택을 말해요. 그 다음에 2번은 집합 건물은 뭐예요? 공동주택이야. 민법 시간에 하거든. 공동주택을 집합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 1번, 2번 써놔야지. 그 메모는 해야지 또 간단하게. 그냥 냅다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걸 제가 방지하는 거예요. 요즘 농담까지 다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학까지 적자생존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단독주택 여러분 생각해봐요. 101호, 201호, 301호. 근데 주인이 3층에 살아. 갑이 주인이. 그리고 1층하고 2층은 세를 줬어. 임차인이 뭐 A, B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단독주택이야. 단독주택은 법적으로도 이 등기가 층마다 안 됐어요. 이걸 구분 등기라고 하거든. 구분해서 등기했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등기부를 떼보면 소유자가 갑만 나오겠지. A, B는 안 나오겠지. 이런 걸 단독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단독주택 사고 팔 때 101호만 팔 수 있을까 없을까? 등기를 할 수가 없지. 그럼 단독은 동이라고 그래요. 건물은 한 동, 두 동. 아파트도 그러잖아. 101동, 102동. 빌라도 가동, 나동. 막 이렇게 하죠. 건물은 동이라고 그래요. 아까 토지는 뭐라고 해요? 필지. 이건 기초 개념이야. 이게 공시법에서 해야 할 내용이지만. 그래서 한 동 전체를 매매를 하죠. 원래. 그러죠? 그러지? 매매할 때 단독주택은 어디서 살아나요? 아파트에 살면 뭐예요? 집합건물이지. 이건 단독이고. 이건 빌라, 연립. 이거 다 이제 건축법 시간에 하거든. 그럼 이런 것은 101호, 201호, 301호. 층마다 등기가 다 돼 있죠. 그 소유자가 다 틀려 이렇게. 이런 걸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연립 가동 101호만 매매할 수 있어 없어? 저당 설정할 수도 있지. 담보대출. 이런 걸 공동주택. 이런 걸 단독주택. 그럼 중개업자는 아무튼 단독이든 공동주택이든 다 매매를 중개할 수 다 있다는 얘기가 쭉 써진 거예요. 이게 지금 몰라도 돼요. 그거. 여러분들이 그냥 단독과 공동주택은 다 중개 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학개론이나 공시법 시간에 다 공부를 하고 오거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순환 되면 여러분들 이해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단계 가는 거예요. 초반에. 여러분 책을 읽다 뭔 말인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야 되겠어. 날밤을 까서 내가 그걸 극복을 한다라고 날밤을 까야 되겠어. 그냥 넘어가야 돼. 공부 이제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날밤을 깝니다. 점차 당연히 이해가 될 것. 중간 뒤에 가면. 처음에는 막 목차를 외우라 했잖아. 세부적인 내용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의욕이 넘쳐가지고 차근차근 씹어 삼키고 싶을 거예요. 막 날밤도 까고 3월부터 안 나옵니다. 지쳐가지고.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수험생이겠지. 학자의 꿈을 저버리고 학자가 아니죠.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계 다 이렇게 이해를 되게 돼 있고
2순환, 3순환 가면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이제 민법 1차 과목이에요. 민법이 이제 빨리 돼야 돼. 그러면 공시법도 우리 법도 다 민법하고 연관돼요. 이렇게. 이게 우리 다 2차 과목에 있잖아, 지금. 그래서 단계 가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우리 과목은 뭐냐? 이 6개를 외우는 것이죠, 지금. 다음 주면 6개도 생각이 안 나지. 건축물은 커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단계 외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한다면 토지는 필지가 거리 단위라더라. 아까 한 거. 그 다음에 건축물은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지붕과 기둥 또는 뭐야? 벽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뭐라고 한다? 건축물이라 한다. 다 중기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도 중개 대상물이 된다. 단독주택도 당연히 중개 대상물이고 공동주택도 다 뭐야? 중개 대상물. 그럼 단독과 공동을 구별하는 개념은 등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로 구별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이제 공시법과 민법이 돼서 보면 이제 뭐 책이 다 읽혀져 이제. 여기서는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지금 이 정도 선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이제 3월 막 5월 가면 중개 대상물만 가지고 제가 2시간을 설명해요. 2시간. 더 들어가야 돼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기초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판례 그 박스를 봐봐요. 장내에 건축될 건물이라고 되어 있네. 장내. 그러니까 지금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물리적 형태를 갖췄죠 지금. 이걸 현존 건축물이라고 그래. 현존. 근데 여러분들이 장내 건축물이라는 것도 지금 판례가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러분 아파트 분양권을 말해요. 분양권. 여기 1번 봐봐요.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이 되거나 당첨됐다는 얘기야. 그리고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러면 분양권 당첨되면 계약금 치르지. 뭐 시행사마다 20% 가져오는 데도 있고 분양가에 10% 가져오는 데도 있지. 그래서 끝부분에 그 분양권 동글뱅.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분양권도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중개 대상물이야. 지금 15페이지요. 15페이지. 페이지는 맨 밑에 써 있어. 아라비아 숫자로 그 박스에. 처음에는 페이지 찾는 것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막 3월달 갈 때까지도 페이지 못 찾는 사람이 있어. 장래의 건축. 여러분 봐봐요. 강남에 만약에 1500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진다. 막 광고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럼 나도 이 아파트가 입지가 좋고 분양가도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나도 분양을 받고 싶어. 그럼 이런 분양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지? 돈 말고 통장이 있어야 되죠.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되잖아. 아파트 분양 받으려면 통장 하나씩은 다 있잖아. 여러분들 주택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뭐 청약 저축 통장이든 예금 통장이든 부금 통장이든 통장이 있어야지. 그러죠? 아파트 분양 그렇게 받잖아. 그래서 통장이 뭐 2년 이상 가입되면 뭐 1순위 자격 주고 부양 가족이 있냐 없냐 다 따져서 가산점 계산해서 당첨자 발표하잖아. 분양할 때. 그래서 5억짜리를 내가 분양을 받아요. 그래서 뭐 경쟁률이 막 40대 1이다.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 올해 그랬지 봄에 막 지금. 그 5억이 돼서 내가 딱 당첨이 됐어. 101동 1004호가. 아니? 이걸 이제 우리가 분양권이라 하지. 그럼 이게 이제 뭐예요? 아파트가 지어지려면 한 2, 3년 걸리지. 그럼 이제 입주 때까지 뭐예요? 계속해서 공사가 하고 있지 이제. 그럼 여러분 당첨되고 나서 그 현장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이제 막 터파기 공사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완공이 되면 장래의 건축물이다 이 뜻이지 지금. 그러면 여러분 당첨되면 이제 계약을 치르라 하거든. 계약 치르고 났더니 누가 프리미엄을 5천만 원 더 준대. 5억 5천에 사겠대. 그럼 B한테 팔아버렸어. 나는 5천만 원 받고. 또 B는 5억 5천에 사고 또 6억에 팔아 또 C한테. 이 분양권이 계속 이렇게 거래되죠. 네?
이게 이제 분양권 전매 아니에요, 이게 계속. 이 분양권도 중개 대상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중개업자한테 팔아달라고 의뢰할 수도 있고 살 때 중개업소 가서 사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돼요. 그건 이제 기억해야지. 그래서 요즘 중개업자들이 올해 작년에 세종시, 부산, 대구 막 이런데 분양권이 피가 막 억수로 뛰어가지고 돈 엄청나게 벌었지. 막 수억원씩 번 사람들 있지. 몇 개씩 막 사가지고 또 팔고 사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그래서 정부에서 뭐 결국은 대출을 규제해버렸지 지금. 이게 또 국민들의 음질. 작년까지만 해도 뭐야 부동산이 침체되니까 빚내서 집 사라고 막 대출해줬지. 막 빚내서 집 샀더니 대출을 막아버려. 예측되지 않는 정부. 예측이 안 돼. 국민들이 피곤해. 예측을 못하는 수요 공급. 그걸 적절하게 해야 되거든. 그래야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실패한 정책이지. 그게 이제 분양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가도 마찬가지죠. 쇼핑몰을 내가 상가 쇼핑몰 1층짜리를 얻어 분양받았어요. 그랬더니 또 좋은 위치에 환승역이 뚫리면서 상가가 아주 위치에 좋다 해가지고 누가 또 프리미엄 준다고 팔으라 그래. 그럼 또 파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분양권은 다 중개 대상물이 된다. 지금 집에서 자다 오신 분이 있지. 지금 다른 때 같으면 자지 12시까지 출근 시켜놓고 그러다 이제 갑자기 지금 학원에 지금 새벽 지금 5시부터 불을 켜놓으니까 저 집이 왜 저러냐고 그러지 지금. 지금 적응하는데 지금 집중을 해야 해요. 적응하는데 좀 그렇잖아요 사실. 그러면 계속 뭐 11시 12시까지 애들 올 때까지 집에서 자다가 갑자기 눈 떠보니까 학원이에요 지금. 빨리 적응하셔야 돼. 지금 눈에 잠이 하나 찬 사람 몇 사람 있어. 지금 소문은 다 내놓고 공부한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여기 와서 졸고 그럼 못 따요. 여러분 집중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분양권은 장래의 건축물로서 중개 대상물이다. 그거 하나 알면 돼요. 하나에 거기 2번은 여러분들이 공법을 주택법을 하고 와야 돼. 그냥 그 2번 봐요.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지위 동글뱅이 지위. 그 입주권이라고 써있지 동글뱅이. 그다 써놔 딱지라고 딱지. 여러분 재개발지역에 딱지 있지. 그게 주택법에 나와요. 이건 중개하면 안 돼. 딱지는. 그래서 아파트나 상가 분양권하고 딱지하고 구별해야 되는데 이게 다 주택법 여러분들이 39조 주택법 80조에서 나와요. 공법 시간에 한 바퀴 돌고 와야 돼. 이게 아무튼 여기서는 뭐 딱지라는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고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고 그렇게 고를 줄 알아야 돼. 그 시험에서 박스로 내 여러분 기출문제 나중에 이제 봅니다. 다음 중 중개 대상물을 찾아보세요. 몇 개냐? 아까 1번 토지, 뭐 2번 지하수, 막 이렇게 돼. 3번 아파트 분양권, 이런 식으로. 4번 단독주택, 이런 식으로 골라라고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의미를 여기서는 잘 묻는 게 아니고 해당되냐 안 되냐만 골라라. 이런 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사실은 다소의 암기도 필요한 것인데 그냥 막연히 암기하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 설명을 자꾸 부연 설명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듣는 거예요. 줄줄. 아 이거 외우라 하는구나. 이해됐으면 그렇게 가볍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렇게 정리했고 3번 이제 그 밖에 토지 이제 정착물로 가는 거예요. 그 밖에 토지 정착. 자 지금 우리가 부동산 중에 민법상 협의의 부동산 중에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게 뭐예요? 토지하고 건축물 두 개를 봤어요. 토지와 건축. 이제 세 번째가 토지의 정착물이에요. 그럼 정착물이 뭐냐? 거기 써졌잖아요. 자,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란 건축물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용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 그걸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자, 자하면 줄치다가도 얼른 고개를 들어야 해요. 이게 잣대를 들 게 아니라
그래야 여러분들 이해가 돼야 되거든. 자꾸 들어서. 이게. 저는 이해 위주로 강의를 한다 했잖아. 암기보다도. 그럼 들으면 다 기억이 나거든. A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토지상에 지금 건물이 있다니까. 자, 방금 토지와 건물은 설명했어요. 각각의 부동산이요. 각각의 부동산. 여러분 토지의 등기부 있죠. 건물 등기부도 있죠.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통상은 토지의 건물은 A 소유자가 동일인이 대부분인데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을까? 달라질 수 있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개업자가 되면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인가도 확인해야 되겠어, 안 해야 돼? 해야지. 집을 샀는데 어쩐지 집이 싸더라고. 얼른 샀지. 토지는 아니네. 그런 경우가 있지. 그 전에 우리가 반값 아파트 한다 했다가 실패한 이유가 그거잖아. 토지는 국가 거고 건물만 주자 이렇게. 우리 국민은 소유욕이 매우 강하거든. 소유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 내 거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서 못 산다. 언제 나가라 갈지 모른다. 막 이런 불안감. 법을 잘 못 믿지. 그래서 그 실패했죠, 사실은. 아무튼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 될 수 있고 거래도 따로따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게 법학에. 일단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럼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정착물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민법 시간에도 나오고 우리 책에도 나중에 나올 텐데 공중전화 박스, 여러분 공중전화 부스 있었지? 요즘에는 뭐 다 많이 없어져 버렸죠. 책 몇 장 남았는데 세보지 말고 잘 봐야 해요. 몇 장 남았어? 몇 장 남았어? 응? 나도 궁금해 죽겠네. 봐야 한다니까. 이런 공중전화 박스 옛날에 보면 많이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으면 정착물,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있으면 그냥 부착물이라고 그래. 일시적인. 그럼 부동산이 아니란 뜻이거든.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 아닌 건 부동산이 아닌 것이야. 네? 그럼 공중전화 박스는 어때? 정착물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아닐 것 같지? 바람 불면 막 넘어가잖아. 그럼 전화하다가 술 먹고 기대다가 넘어진 적 없어요? 볼트만 풀르면. 그래서 이것은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중개 대상물이 아니야. 아니라니까 이제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고. 그 다음 컨테이너 박스는 어때요? 컨테이너 박스. 그래서 정착물이 아니지. 힘센 엿장수 셋만 모이면 들고 가버리지. 들고 가버려. 이동용 차량 주택. 이동용 주택이지만 정착물을 안 보죠. 이게 다 시험에 나와. 박스로 넣어놓고 중개 대상물 찾아봐라고 이렇게. 그럼 아니다고 다 찾아야 이제 이런 게 몇 개 나와. 민법의 시간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또 자, 이 집이 있어요. 이렇게. 집은 정착물이면서 당연히 부동산이지. 근데 이제 넘겨봐요. 넘겨보면 2번에 1번 담장, 죄방, 도로 포장, 수목. 줄을 취하지 잠오니까. 가만히 있으면 잠오잖아. 그것은 정착물이냐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일단은 뭐예요? 여러분 담장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있나요? 네? 집 주변에 이렇게 담장이 쳐졌잖아. 집 담장은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은 상식이요. 여러분들 곤란하면 없는 것이고 간단하면 있는 것이요. 담장은 어떨까?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정착물로 본다니까. 담장. 집을 들어오는 개울가에 교량을 놨어. 다리도 뭐예요? 정착물이겠지. 교량. 집이 무너질까봐 축대를 쌌어. 2천만 원을 들여서 화강암을 갖다. 이런 것들은 정착물은 맞거든. 저기 줄친 거. 그러면 정착물이면
이게 중개 대상물이겠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민법 100조를 공부해요. 민법 100조에 가면 집이 주된 물건이라고 그래요. 주물. 담장, 교량, 축대 이런 것은 이 주된 물건인 집에 대한 효용을 도둑을 막아주고 편리하게 해서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종물이라고 그래요. 종물. 종놈 할 때 종자예요. 주종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고대 시대에나 보면은 주인이 가면 죽으면 종놈도 따라 죽는다고 그러지. 주인이 유배 가면 종놈도 따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주종관계가 여기서 이게 어원이 된 거예요. 주종. 민법에 가도 이 주종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을 팔면 담장 교량은 같이 따라가요. 따로따로 거래. 따라가지. 아까 토지 팔면 지하수나 일체 넘어가듯이. 야, 그러면 집 팔고 담장 따로 팔고 다리 따로 팔고 무슨 돼지 잡았어요? 머리는 저기서 무당이 가져가고 뒷다리는 또 이쪽에서 가져가고. 주물종물이라고요. 이건 분리해서 거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착물이긴 하나 독립한 거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읽어봐. 써있죠? 담장 교량은 정착물이긴 하나 중개 대상물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중개업소 가서 한번 물어봐요. 혹시 금매로 담장 나온 거 있냐고. 내가 담장을 몇 개 사놓으려고 그러는데 혹시 무슨 강원도 쪽에 다리 나온 거 있냐고 한번. 교량. 토지를 사면 다리가 있거나 집을 사면 담장이 있거나 하지. 그래서 민법에서 독립한 거래 인정을 안 해요 원래. 그리고 집 사고 나서 여러분들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시골에 가면 밭이 있어. 이게 다 민법을 해야 해요. 밭 주변에 감나무, 밤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이게 해년마다 그냥 열리는 것이 상당히 열리는 거 있잖아. 밭을 팔았어. 근데 다음 연도에 밭을 판 사람이 또 감 따러 왔어요. 뭐요? 감 따러 왔는데요. 나한테 팔았잖아. 뭔 소리예요? 내가 밭만 팔았지. 감나무는 안 팔았다는 거지 자기는. 이게 뭐 곳곳에서 싸우겠지 이제. 그러죠? 단독주택을 팔고 나서 저 정훈이는 나무는 안 팔았다. 조각물은 안 팔았다. 거실에 조명등 외제 거 안 팔았다. 막 이럴 수가 있잖아. 그러죠? 상가를 권리금을 받고 팔아놓고 또 이건 정수기는 안 팔았다. 냉장고 안 팔았다. 막 싸우겠죠.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개할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조사를 해서 다툼이 없도록 하는 게 중개업자가 의무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께 거래할 때도 이런 것을 잘 또 알고 있어야 속된 말로 무식한 소리를 안 하지. 상대방은 자격증 따고 법을 공부했는데 막 딴소리를 해요. 그럼 상대방이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 근데 본인은 뭐예요? 대화 되는 줄 알고 막 소리를 질러대고 난리를 치. 그러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하면 다 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팔기 전에 이것은 내가 가지고 갈 거요. 미리 다 교통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집을 팔 때도 뭐 신발장이나 옛날 요즘이야 비대기가 흔해 빠졌지만 옛날에 팔려를 보면 많아요. 집을 샀는데 비대기도 떼가버리고 신발장 다 들고 가버리고 등을 다 떼가버렸어. 구멍이 송송 뚫렸어. 나무도 다 캐가버리고 매수자는 다 그걸 줬다고 생각했거든 돈을. 그건 나중에 막 소송 걸려. 그러니까 그런 고가의 물건들은 사전에 다 교통정리를 해야 되고, 이러면 상가 인수할 때도 권리금이 내가 5천을 줬어. 그러면 일체냐 여기 있는 거. 근데 또 뭘 다 들고 가버리거든. 내가 횟집을 인수했다. 근데 수족관을 들고 가버려. 사심이 가. 회를 뜰 수가 없어. 다 놓고 가기로 해놓고. 그럼 그 싸우고 나중에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민법 100조에 가면 주물이 팔리면 종물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따로따로 거래가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돼요. 그러면 2번 봐봐. 거기서 2번에 2번.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이라고 돼 있죠.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고 오로지 소유권의 객체만 된다. 그 보충을 보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은 행정심판에서 토지와 별개의 독립 중개 대상물로 보고 있다. 그거 하나 외우면 되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봐요. 지금 A가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있어요. 아까 공중전화 박스 A 땅에 부착되어 있어도 정착물이 아니다 그랬고, 담장 정착물이긴 하나 중개 대상물은 아니다 했고, 지금 찾아가 봐야지 이제 뭐가 있다는데. 그래서 이제 A가 토지상에 뭐 임야라고도 봐도 되고, 지목이 집단으로 나무를 심었어. 막 금강송, 유실수, 고가의 관상수 이런 걸 심었어요. 나무를. 나무가 이게 잘 이렇게 전지도 해서 키워가지고 가다 보면 멋진 나무들 많잖아. 이 키우는 거 5억이요. 시장가로 5억. 그래서 이것을 이자가 이제 키워서 팔려고 키운 거지. 이 조경사가 그 지역을 지나가다 이 나무를 봤어. 자, 나무를 나에게 파세요. 토지는 안 팔고 나무만. 그러면 B가 이제 이 나무를 시장가로 5억이다. 그래서 5억에 샀어요. 그러면 이제 나무는 내 거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지. 토지는 A 거지만 등기부 때 보면 나오지만, 그럼 나무는 내 거다라고 표시하는 방법이 없었어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 아마 여러분들이 산에 막 오르거나 어디 가다 보면 이 철조망이 쭉 쳐졌고 또 새끼줄이 쳐지고 여기에 이름이 써져 있는 걸 봤을 거야.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인 방법이라는 거야. 우리 관습법상으로 우리 조상들이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그걸 뭐라고 한다? 명인 방법. 아무것도 아니요. 쉽게 말하면 철조망 쳐서 내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편만에다가. 그걸 뭐라고 한다고? 명인 방법이. 그럼 이것도 공시의 효과가 있어요. 그럼 남들이 나무는 B거네 이렇게. 그럼 또 B는 심어진 채로 한 2년 더 키워가지고 이 사람한테 7억에 팔아요. C한테. C는 또 D한테 팔어. 이자가 최종적으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그 지역에 또 팔아. 이런 경우는 많아요. 그러면 나무가 지금 심어진 채로 이게 거래가 되죠. 이렇게 지금 이것을 우리는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나무는 쉽게 캐낼 수가 없다고 본 거지. 근데 이것도 원래 12회 때, 옛날 13회 때 여기 시험에 나왔어. 된다 안 된다로. 그때는 안 된다로 답을 해줬어. 소송이 벌어져 가지고 그게 행정심판이란 말이야. 그 말이야. 결국은 복수정답으로 인정한 거야. 복수정. 그래서 지금 결론이 한 번 기출문제, 영원한 기출문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만 딱 외우면 돼. 명인방법을 사용한 집단수목은 중개 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 중에 봐봐. 여기 정착물이 지금 중개 대상물이라고 써졌죠. 우리 법에. 구체적으로 정착물로서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외워야지. 그게 뭐야? 명인 방법. 그게 빠지면 안 돼. 명인 방법을 갖춘 집단 수목 하나가 있다니까. 네? 그리고 담장, 교량, 공중전화 박스 이런 것은 다 아니다지. 그래서 이런 문제 보면 이제 당연히 문제가 만들어지지. 중개 대상물 찾아보라고 그래. 하고 1번 명인 방법을 사용한 집단 수목, 아까 2번 지하수 이런 식으로, 그럼 3번 담장, 5번 공중전화 박스 막 집어넣고 아닌 것은 몇 개냐 이런 식으로 찾으라고 그래요. 네? 여기서는 지금 뭐야? 명인 방법 하나 찾은 거야.
그건 그대로 기억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에서 말하는 협의의 부동산. 이제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한순환 돌 때마다 내용이 더 많아져 이제. 지금 기본을 딱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그럼 여기다 몇 개 추가하는 것은 별게 아니거든. 기본 원리를 알면. 근데 그게 이제 민법 시간에도 추가되고 공시법 시간에도 추가돼 이제. 제가 이제 일단 변죽을 올려놨어. 아, 이런 것을 중개 대상물에 한다고. 그럼 이제 4번.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라고 돼 있지. 이제 임목하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걸 설명하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겠어요.